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상담을 온 내용을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자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옮겼습니다. 자, 바라는 남편 꼭 살아야 하나요? 결혼 1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습관적으로 바람을 핍니다. 채팅이나 노래방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어요. 아이도 있고 나는 직장도 없고 해서 참고 모르는 척하고 견디어 오면서 내 속은 속이 탈대로 타서 살을까 죽을까 반복하며 살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다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했는데 한밤중에 카톡 문자를 봤는데 이건 남의 거 함부로 핸드폰 들추는 거 아닙니다. 보고 싶다, 오빠 생각나 잠이 안 온다, 이런 내용에 그동안 참고 지냈던 내 인내심도 한계가 돼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적반하 정도 입을 쓰지 화를 내네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아왔던 거와 아이 때문에 참았던 것이 폭발해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 때문인지 전화가 오는데 지금은 남편 전화 차단하고 아이한테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이고 13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생각 같아선 수면제 먹여놓고 석 달 열흘 동안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동안 사느냐고 너무 애쓰셨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부인이 이런 고통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스릴까지 느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누구나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뜨거운 열정에 안주나 소나 당신 생각 노래가 있듯이 홈깍지가 쓰여서 평생 나만 바라본다 이런 달콤한 말에 덜컥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후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랑의 이후 기간이 길면 3년, 짧으면 2년 간다고 합니다. 바라만 봐도 이쁘고 애교 많던 연애 시절에 아이가 생기면서 대부분 여자들은 성격이 강하게 변해요. 말도 거칠어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남편도 직장생활에 스트레스에 집에 오면 부인한테 위로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또 성적 욕구와 외로움을 풀고 싶어 하는데 부인은 아이 키우느냐 이게 맞춰주기가 더 힘들죠.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된 거죠. 이때부터 제정신으로 두 분 다 들어온 겁니다. 결혼이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맞추어가면서 사는 게 결혼입니다. 남편이 직장생활 스트레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입냄새 팍 풍겨도 공감해주고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줘야 되고, 남편은 아이 키우고 집안일에 지친 부인을 위해 시간 나는 대로 청소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따뜻한 남편이 되어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살다 보니 단점만 보여요. 서로 무시하고 바라기만 합니다. 또 방을 어지럽히기만 하고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정리하면서 내가 이 꼴을 보면서 결혼을 했나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외도했다, 이건 내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세요. 그럼 절대 바람 안 핍니다. 만약 바람 핀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요. 상담자 내용을 보면 남편이 채시나 노래방에서 만났다, 이건 바람은 바람인데 외도는 아닙니다. 외도는 뭐예요? 한 사람을 만나서 순정을 주고 길게 사귀는 게 외도입니다. 잠시 성적 욕구를 풀려는데 이게 취미로 이어진 거죠. 추궁을 하니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냈다, 이건 가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바람을 펴도 가정을 지킵니다. 이게 남자의 심리예요. 그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았다, 이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겁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녀봐서 아는데 성경 마태복음에 아마 7장 12절에 있을 거예요.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분명히 어머님도 공주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집을 나왔다는 건 남편한테 아직 미련이 있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며 고통을 주겠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아이가 지금 한참 사춘기인데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출한 것은 후에 분명히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를 겁니다. 아이는 성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불안증, 개인 기피증, 우울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2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아이 보는 앞에서 매일 부부싸움하면 아이를 위해서 일찍 헤어지는 게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더 좋습니다. 상담자님, 남편한테 복수해야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를 꾸미고 가꾸고 멋진 여자로 변신하세요. 아이가 13살이라고 했어요. 7년만 같이 더 살아주세요. 물론 힘들죠. 그 인간 보면 정말 팍 돌죠. 죽이고 싶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못해요. 부모가 돼서. 네? 자, 이혼할지 안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복지회관에 직업교육 많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세요. 내가 무능력하면 남편이 더 믿고 내 자신이 한심히 우울증까지 오니 직업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가 13살 되면 직업 가질 나이 됐어요. 자,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한 달만 나한테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아달라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한도 풀고 후에 치매도 안 생깁니다. 그렇다고 너무 폭력은 삼가해야겠죠. 자식을 위해서 아이 보는 앞에서는 늘 부부 스킨십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배우 지망생이 되어야 합니다. 후에 아이가 없는 데서 두들겨 패든 지어 박든 한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이와 어머님은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불안한 마음 치료받으시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된다 하시면 보독사로 오세요. 아이가 20살 되면 어머님도 직업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마음 수행으로 내면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도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때는 자기 인생 찾아도 됩니다. 헤어지기 1년 전 계획을 세워서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 더 잘해주세요.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가방 싸세요. 뜨겁게 입맞춤 하면서 키스 앤 세이 굿바이. 내 인생에 꺼져주세요. 안녕. 남편은 잘해준 부인 못 잊어 평생 다른 여자도 못 사귀면서 어머님만 생각하며 후회하며 지낼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자, 웬만하면 같이 살면 좋겠죠. 남편이 늙어서도 습관적으로 바람을 핀다, 정 못 살겠다 싶으면 이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